이제 그 예전에 그 1979년도에 이란이 그 미국 그 올림픽 때 그 인질로 잡아둔 그 52명과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52군데 공격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뭐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 배경을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네. 이 배경을 들어보면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중동의 어떤 지리학적인, 역학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이게 15,000년 전으로 올라가야지만 사실은 알 수 있는 이게 네. 종교의 문제, 이슬람 종교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네. 가지 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데 저희는 이제 경제를 좀 다뤄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란과 미국의 충돌로 인해서 일단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이야기 때문에 우리 시장 굉장히 흔들렸고요. 지금 또 이란과 미국의 또 문제로 우리 시장이 또 굉장히 흔들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뭐 정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트럼프는 자꾸 이럴까? 이것 또한 대선에 어떤 초점이 맞춰진 자기의 계획일까요? 여기 뭐 저희 헤드라인처럼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게 종교적인 이슈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중동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둘로 나눠져 그렇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순위파, 시아파. 순위파, 시아파로 나눠져 있고 네. 국가로 따지면 사우디와 이란, 이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이란은 러시아, 사우디는 미국.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아파는 굉장히 적죠. 순위파가 대부분이 90%고, 근데 이제 사우디는 순위파고,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는 시아파가 더 많고요. 그런데 이란이라는 이 국가가 사우디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도 크지만 이란이라는 국가가 그 병력도 한 55만 정도 되고요. 사우디는 한 20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소위 뭐 잠수함 같은 것들도 수십 네.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는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라 그 국민성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둘이 얘기하면서 농담으로 우리나라가 중동 국가랑 축구를 하면 거의 다 이기는데 뭐 매번 지던 데가 이란 아니냐. 예전에. 예. 그래서 이란이란 나라가 그렇게 좀 국민성도 좀 강하고 네. 그다음에 병력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이게 길게 늘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일이 있었냐. 코스닥은 얼마나 빠졌습니까? 정확하게 한 2% 이상 빠졌죠. 네, 예. 코스닥 2% 이상 빠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는 한 1% 빠졌고 바이오제약 섹터가 한 3% 하락했습니다. 그래요. 그 반도체 섹터는 근데 한 1%뿐이 안 빠졌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폭락 수준인데 SK 하이닉스는 약보합이었고요. 네. 예,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끝까지 제가 외우질 못하니까 원익 IPS도 아마 약보합이었을 것입니다. 네. 이오 테크닉스는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아이팟 프로 수혜주 ITM 반도체 같은 건 올라갔습니다. 네, 이게 반도체 관련 주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뭐냐면 펀더멘탈이 없고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고 뭔가 기반이 약한 그런 바이오 같은 것들은 개인들이 막 던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좀 불안하다고 불안하니까. 생각하니까. 그러나 기관들하고 외국인은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 펀더멘탈이 강하고 향후에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도 IT 쪽과 반도체 또 D램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뻔히 분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좋은 주식들은 산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 대전망에서 말씀드린 그 AI 관련주 라온피플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6%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딱 보면 굉장히 많이 하락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반도체 관련주는 그렇게 하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반면에 시장이 흔들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이 이제 바이오를 던져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신라젠, ABL 바이오, 뭐 내지는 뭐 제넥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5, 6% 정도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시장을 보면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요? 어떤 방향 쪽으로 결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펀더멘털이 되는 IT 네. 섹터에 주는 사고, 그 다음에 사는 이 IT 섹터의 좋은 주식은 사는 타이밍이다라고 이것을 우리가 시장에서 말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무슨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핵
그 시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9.11도 있었고요. 네. 데저트 스톰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아니면은 전쟁 비슷한 것들, 이슈들이 많았는데 9.11 때 직접 미국 본토에서의 충격을 그렇죠. 제외하고는 이런 이슈가 일어난 이후에 항상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이후에 고점 이후 S&P 500 같은 경우에 네. 12개월 수익률을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라크의 이슈가 있을 때 35% 상승했고요. 과거에 9.11이 있었을 때만 20% 하락했습니다. 과거 중동에 전쟁이 있을 때는 22% 상승했고요.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은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이 강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이란과 뭐 이라크와 미국과 이런 정치 지정학적 리스크를 떠나서 펀드멘탈로 다시 돌아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은 굉장히 탄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 메모리 가격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장중의 메모리 가격도 이건 장중 가격입니다. 이거보다 네네. 조금 더 올랐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는. 그래서 장중의 DDR4 메모리, D램 메모리 가격도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장중에.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기타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오늘 보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전 강조하건대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게 뭐 아주 길게 늘어지고 전면전으로 불거지지만 않는다면 좋은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것이 매수해야 할 타이밍이다라는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오늘 우리가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미국과 이란의 이 사태가 빨리 좀 정리가 되고 시장의 안정이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뭐 좀 장기로 보시나요? 짧게 단기로 끝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뭐 아주 단기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저는 단기였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 이란 대통령이 장례식장에서 좀 격한 감정을 그렇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이것은 좀 감정적인 대응도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예, 좋은 기술주, IT주를 분할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대응 전략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지금이 그러면 오히려 그렇습니다. 좀 저가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로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뭐 단겼으면 좋겠다는 건 다 누구나의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또 길어진다든지 이게 서로 좀 이렇게 뭐 극악으로 가게 된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더 안 좋은 모습으로 갈까요? 사실은 전면전이 난 이후에도 아까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다시피 전쟁 이후에 주식시장은 괜찮았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사실은 시장은 이런 나쁜 뉴스를 빠르게 흡수합니다. 사실 오늘 2% 하락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내일 뭐 전쟁이 나고 계속 나쁜 뉴스가 나온다고 그래서 시장이 매일 2% 빠지지는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늘 2% 코스닥이 빠진 것도 시장의 그런 나쁜 뉴스,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불안한 심리를 그렇죠. 많이 흡수한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거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일단 뭐 우리나라의 70%가 이란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큰 타격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그 유가의 이슈는 좀 있죠. 네. 유가가 좀 폭등을 한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뭐 원유를 100% 수입하는 나라로서 그런 것들은 조금 물가 상승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만 뭐 예전같이 그렇게 뭐 유가가 많이 상승하겠다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축류도 많이 풀 것이고요. 유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많이 마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오르겠지만 과거와 같이 이렇게 폭등을 해서 경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020은 5G의 해. 네. 2020년